AI 시대, 5060들의 진짜 무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당신은 지금 도태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가 쏟아진다. 챗GPT, AI, 자동화, 디지털 전환. 어제는 없던 기술이 오늘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한다. 옆자리 젊은 동료는 AI로 보고서를 뚝딱 만들어낸다. 자녀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척척 해낸다. 그러나 당신은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한다. 나는 이제 끝인가? 이 감정에 이름이 있다. 막막함, 소외감,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 50대, 60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것들, 경험, 관계, 판단력, 실패에서 배운 지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쓸모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세상이 너무 빨리 달려가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오늘 나는 당신에게 말하려 한다. 그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 당신이 지금 느끼는 막막함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막막함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왔기 때문이다. 가장 늦게 시작한 사람이 가장 깊이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할머니 화가의 이야기에서, 50대에 창업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60대에야 비로소 세상을 바꾼 철학자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함께 찾아볼 것이다. 준비가 됐는가? 시작하자. 왜 5060 시대들은 지금 이토록 막막한가? 변화의 속도가 다르다. 솔직히 인정하자. 지금의 기술 변화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1990년대에 컴퓨터가 처음 보급됐을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도 어려웠다. 마우스 더블 클릭을 배우는데 한 달이 걸린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천천히 왔다. 워드를 배우면 몇 년은 써먹을 수 있었다. 엑셀을 배우면 10년은 유용했다. 지금은 다르다. 작년에 배운 것이 올해 이미 구식이 되어버린다. 챗GPT가 나온 지 1년 만에 GPT-4가 나왔고 그 사이에 수백 개의 새로운 AI 도구가 쏟아졌다. 이미지를 만드는 AI, 영상을 편집하는 AI, 회의록을 정리하는 AI, 심지어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AI까지. 이 속도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막막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5060 시대가 특히 더 힘든 이유. 여기에 더해 5060들에게는 고유한 어려움이 있다. 첫째, 비교의 문제다.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됐다. 스마트폰은 그들에게 공기처럼 자연스럽다. 그러나 5060들은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출발점 자체가 다른데 같은 속도를 기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20대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5060들은 다르다. 수십 년을 쌓아온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잃을 것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서 당신은 이제 구식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는다. 미디어는 젊음을 찬양하고 기업은 디지털 네이티브를 선호하고 사회는 빠름을 미덕으로 삼는다. 5060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더해져 만들어내는 감정, 그것이 바로 막막함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자. 막막함은 감정이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막막하다는 것은 현실이 어렵다는 신호이지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리고 역사는 수없이 많은 사례로 그 막막함을 뚫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이제 그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자. 늦게 핀 꽃이 더 오래 향기롭다. 그랜드마 모지스, 78세의 붓을 든 여자. 1938년 미국 버몬트주의 작은 농장 마을. 한 노부인이 관절염으로 인해 평생 해오던 자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손가락이 굳어가고 바늘을 잡는 것이 고통스러워졌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78세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늙었구나, 남은 삶은 그냥 쉬어야지. 그러나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후에 온 세상이 그랜드마 모지스라고 부르게 되는 이 여성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녀는 78세에 그림을 시작했다.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화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뉴잉글랜드의 농촌 풍경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옮겨놓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녀의 그림은 약국 유리창에 3달러, 5달러에 팔렸다. 그러다 한 미술 수집가의 눈에 띄었다. 뉴욕에서 전시가 열렸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미국 전역이 그녀의 그림에 열광했다. 소박하고 따뜻하고 진실한 그 풍경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10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는 1600점 이상의 그림을 남겼다. 대통령이 그녀의 생일을 축하했고 그녀의 그림은 현재 수십억 원에 거래된다. 78세에 시작해서 101세까지 그린 그림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늦게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그랜드마 모지스의 그림이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78년을 살아온 한 인간의 깊이와 진실함이었다. 그 그림 속에는 수십 년의 농촌 생활, 계절의 변화, 노동의 기억,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78세가 되어야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다. 20대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칸트, 57세의 세상을 바꾼 철학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임마누엘 칸트. 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이 이름을 모를 수 없다. 근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소위 3대 비판서로 서양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출판한 것은 1781년, 그의 나이 57세였다. 57세? 오늘날 기준으로도 결코 젊지 않은 나이다. 그는 그 전까지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평범한 학자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았다.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읽고 쓰고 탐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57세에 그것이 터져나왔다. 순수이성 비판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한 책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2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철학자들이 씨름하는 문제다. 칸트는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젊었을 때 배운 것을 평생 다시 배웠다. 그러나 진짜로 이해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였다. 깊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5060들에게는 그 시간이 있다. 박성열 대표 50대 중년의 창업 이야기. 이제 우리 곁에 이야기를 해보자. 박성열 대표는 20년간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했다. 탄탄한 커리어, 안정적인 급여,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회사의 부품으로 살고 있는가. 51세에 그는 퇴직을 결심했다.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냐. 퇴직금 날린다. 그냥 다른 회사 취직해라. 그러나 그는 20년간의 영업 경험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판로였다.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AI 도구를 활용해 소규모 기업의 마케팅과 영업 전략을 수립해주는 사업이었다. 처음에 AI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유튜브를 얼마나 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챗GPT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 이게 내가 20년 동안 손으로 하던 것들을 도와주는 도구더라고요.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창업 3년째, 그의 회사는 30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매출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제가 가진 건 20년의 현장 경험이었어요. AI는 그 경험을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게 약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이 상품이 된 겁니다. 살아온 시간이 상품이 된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자. 5060들의 진짜 무기는 무엇인가? 경험이라는 이름의 자산. 경제학에는 암묵지라는 개념이 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지식. 책으로 배울 수 없고 강의로 전달되지 않으며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쌓이는 것. 5060들에게는 이 암묵지가 있다. 수십 년간 사람을 만나며 쌓인 인간에 대한 이해,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판단력,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 내구성, 장기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 이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다. 챗GPT는 방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40년간 사람을 이해하며 쌓인 공감 능력은 없다. AI는 빠르게 답을 내놓지만 30년간 시장을 경험하며 쌓인 직관은 없다. MIT 미디어랩의 연구에 따르면 AI가 가장 잘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작업이다. 반면 AI가 가장 못하는 것은 맥락을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이것이 바로 5060 세대들이 수십 년간 해온 일들이다. 인간미라는 희소자원.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미는 더 희귀하고 더 귀해진다. 생각해보라. 모든 서비스가 AI로 자동화될 때 진짜 사람의 따뜻함은 더 특별해진다. 모든 콘텐츠가 알고리즘으로 생산될 때 진짜 삶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는 더 진귀해진다. 모든 상담이 챗봇으로 처리될 때 진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은 더 값지다. 5060 세대가 가진 삶의 결, 그 희로애락, 그 상처와 회복, 그 시행착오와 지혜야말로 AI 시대의 가장 귀한 자산이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쌓아온 전문성이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당신이 키워온 관계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AI는 그 모든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느림의 역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5060 세대는 빠르지 않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20대만 못하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느림이 꼭 약점인가? 뇌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줄어든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지식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능력, 소위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높아진다. 쉽게 말하면 5060 세대는 빠르게 배우지는 못하지만 깊이 이해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다. AI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느릴 수 있다. 그러나 5060 세대가 AI를 이해할 때는 그것을 수십 년의 경험과 연결시킨다. 이것이 내가 해온 이 일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한다. 그 연결이, 그 깊이가 오히려 더 강력한 활용을 만들어낸다. AI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옛날 컴퓨터 학습과 지금의 AI 학습은 다르다. 1990년대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를 기억하는가? 두꺼운 매뉴얼, 영어로 된 오류 메시지, 도움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잘못 누르면 파일이 날아가기도 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 우리에게는 유튜브가 있다. 챗GPT 사용법 초보자라고 검색하면 수백 개의 친절한 영상이 쏟아진다. 누군가 화면을 직접 보여주며 이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해준다. 언제든 멈추고 다시 볼 수 있다. 모르면 댓글로 물어볼 수 있다. AI 도구들 자체도 점점 더 직관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챗GPT는 그냥 말하면 된다. 카카오톡에 메시지 보내듯이 궁금한 것을 한국어로 물어보면 한국어로 답해준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오늘 저녁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에서 이것을 검색해보자. 챗GPT 처음 사용법, AI로 문서 작성하기, 중장년 AI 활용법. 이 중 하나만 30분 보면 된다. 전부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느껴도 충분하다. 그 다음 날 챗GPT 무료 계정을 만들어보자. 이메일 하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쉬운 질문을 해보자. 나는 요리를 좋아하는 60대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간단한 레시피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챗GPT는 단계별로 친절하게 답해줄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다. 작게 시작하는 것에 힘. 큰 목표를 세울 필요 없다. 나는 AI 전문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챗GPT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것이다로 충분하다.
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구독자 10만을 달성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번 주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짧은 글 하나를 써볼 것이다로 충분하다. 심리학에서 행동 활성화라는 개념이 있다. 작은 행동이 동기를 만들고 그 동기가 더 큰 행동을 이끈다는 것이다. 동기가 생기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 동기가 생긴다. 지금 막막하다면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먼저 하라. 그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을 만들고 그 다음 행동이 또 다음을 만든다. 그렇게 걸음이 쌓인다. 당신의 관심사가 시작점이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지금 잠깐 책에서 눈을 들고 또는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요리인가? 정원 가꾸기인가? 역사인가? 여행인가? 사진인가? 음악인가? 손주들과의 시간인가? 건강과 운동인가? 아니면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아온 특정 전문 지식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시작점이다. AI는 당신의 관심사를 콘텐츠로 만들어준다. 당신의 지식을 정리해준다.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준다. 70대 할머니가 유튜브에서 손뜨개질을 가르치며 수십만 구독자를 모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60대 전직 교사가 역사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채널로 큰 인기를 얻은 것을, 50대 주부가 된장찌개 하나로 시작한 요리 채널이 수백만 뷰를 기록한 것을, 이들의 공통점은 기술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을 나눴을 뿐이다. 실질적인 3단계 가이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1단계, 일주일간 관심사를 하나 고르자. 당신이 진심으로 관심 있는 것 하나를 골라라. 가장 잘 아는 것, 가장 오래 해온 것, 혹은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여러 개를 고르지 말고 딱 하나만. 그 하나에 집중하라. 2단계, 2주일 차에는 AI에게 물어봐라. 챗GPT에 접속해서 이렇게 물어봐라. 나는 당신의 관심사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나이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무언가 시작해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챗GPT는 당신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 답변을 보며 이것이 흥미롭다라고 느끼는 것을 하나 골라라. 3단계, 한 달 동안 아주 작게 시작해라.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날은 오지 않는다. 블로그 글 하나, 짧은 영상 하나, 가까운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하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반응이 좋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랜드마 모지스도 처음에는 $3짜리 그림이었다. 당신은 오늘 이 글을 읽었다. 그 사실 하나가 이미 말해준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막막함 속에서도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용기다. 거창한 용기가 아니다. 막막하면서도 찾아보는 그 작은 용기. 돌아보면 당신의 50년, 6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 기쁨도, 슬픔도, 실패도, 회복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일부다. 그 어떤 AI도,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그것은 맞다. 그러나 마라톤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 방향을 알고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완주한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완주해온 사람이다. 새로운 도구가 낯설어도 괜찮다. 처음에 느려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그랜드마 모지스는 78세에 처음 붓을 들었고 칸트는 57세에 세상을 바꾼 책을 썼고 당신의 이웃 어딘가에서 51세의 누군가가 오늘 처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 당신의 차례가 왔다. 아주 작아도 된다. 오늘 저녁 유튜브에서 챗GPT를 검색해보는 것.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그 한 가지를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나 요즘 새로운 것 해보려고 라고 말해보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첫 문장이 될 것이다. 늦지 않았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 그러니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당신답게 걸어가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78세의 누군가가 처음으로 붓을 들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우리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자 다 같이.